다음 주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클로징 인사 때 제가 했던 말인데요. 주말 사이에 결국 노딜로 끝이 났고요.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피해를 보는 건 국내 주식시장에 돼야 할까요? 코스피 0.85% 조정, 코스닥은 0.58%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종목보다 시장 흐름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 저희 오늘도 시황 체크 좀 더 길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환님. 또 뵙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0시 때 보니까 사람이 진짜 반짝반짝하니 화상 화면이 조금 더 잘 받는 것 같아요. 모르세요. 이 카메라는 항상 다 볼록 렌즈입니다. 실물로 보면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도 화상으로 갈까요? 얼짱으로? 자, 나중에 강연에 오시면 저희 실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연에 많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큰 화면에 빨간 펜 딱딱 짚어가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지금 시간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정말 이번 한 주도 터프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는 하루하루가 다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됐는데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왜 빠지느냐? 결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중간재를 이제 수출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중간재를 수출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중국에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다시 한 번 더 팝니다.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봤을 때 중간재에 대한 가격도 다시 한 번 더 가격적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이제 결렬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법안을 개정하라는 요구까지 했기 때문에 그걸 받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그것은 미국도 상당히 장기적인 플랜 자체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것은 이제 또 중국의 입장에서도 쉽게 안 끝날 문제라는 걸. 그러면 지금 이번 주에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 자체가 일시적으로 다 빠져버렸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종목군마다 좀 더 시장이 냉정함을 되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럼 오늘도 장이 빠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도 한 번 더 하락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 어때요? 지지선이 재설정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보셔야 되죠. 하방 자체는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시장이 빠질 때 하방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빠질 때는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기 위해서는 새로 뭔가에 대한 힘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조금 하방 자체를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항 구간을 한번 잡아드린다면, 자, 저항 구간은 한 요 정도 자리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 한 750포인트고요. 대신에 하방에서 기술적인 반등 자체가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자, 그 전에 한번 자리를 잡았던 한 705포인트에 710포인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하방을 우리가 먼저 제시를 해드린다면 한 요 정도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럼 밑에서 한번 올렸던 한 2100포인트 밑에, 그러니까 2070에서 2080 한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대형주에 대해서는 기술적 반등입니다. 대형주보다는 지금은 중소형주, 개별주 장세가 지속적으로 연출될 확률이 높다라는 걸, 그리고 재료적인 매매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방송을 꼭 시청하셔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인은 중소형주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들마다 나름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주다, 방어주다, 그것도 아니면 미국으로 가서 1등주 투자하라, ETF 투자까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저희가 전문가 추천주 옥석 가리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블체크 출발해요. 공포에 질리기는 이릅니다. 공포 속에서도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유망주 있는지 저희와 함께 분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추천주 함께 살펴보시면 전문가는 전문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함께 HTS 열어보시고 주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유바이오로직스, 한섬이 장중에 5, 6%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놀라워요, 진짜. 전문가는 전문가인가 봐요. 글을 얻어 걸릴 때 있어요, 가끔씩. 그런 느낌이고. 배 아프신가? 아니요, 전혀요. 이런 걸로 인해서 이거는 근데
얻어 걸리는 거 느낌이 알죠. 우리가 왜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해서 뭔가에 대해서 조금 무게를 주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넘기듯이 한 개씩 툭툭툭툭 던지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실제 매매에서 우리가 비중을 실어가지고 뭔가를 확실하게 캐치를 할 수 있는 드라이브를 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엔텔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러 피하시는 거 아니고 아니에요. 엔텔스 네. 더블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샀다면 수익은 어느 정도 났을까요? 오늘 장중에 2%까지 급등을 했는데 물론 수익 실현하셨을 때 가정입니다. 통신장비주 오늘도 뜨거운데 급등한 종목들 뒤를 이을 통신장비주 순번 타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미 순번을 탔다라고 보시면 되고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네.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엔텔스 같은 기업을 우리가 안에 내용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점을 제가 정확하게 잡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엔텔스 같은 경우에는 요금제 관련 기업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LTE 요금을 쓸 때 거기에 보면 뭐 명세서가 나가고 그 명세서 이후에 뭐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죠. 뭐 어디에 제휴돼 가지고 여기에 포인트를 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써보셨죠? 네. 뭐 고지서 그런- 잘 안 봐요. 네. 그러면 그 고지서 말고 뭐 이거를 SK 뭐지? 포인트가 있으면 KT 포인트가 있으면 어디 할인받고 편의점 할인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무조건 해야죠. 그 빵집 가면은 자, 베스킨 네, 뭐 맞습니다. 이런 데 그런 가도. 할인 예. 자체에 대한 모든 전산적인 지원, 서버 지원을 하는 기업이 이 엔텔스예요. 한마디로 뒤에서 요금 받을 때 뒤에 부가적으로 다 달리는 것들을 관리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한번 뭐랄까 이제 밸류업이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바로 요금이 오르면 밸류업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5G 요금 자체가 나왔고 그 5G 요금이 현재 LTE 요금보다 어때요? 좀 더 비싸죠. 그렇다면 주가도 여기에서 박스권이 지금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앞에서 이런 지점이 되겠죠. 요걸 이제 크게 놓고 보셔야 되는데, 자, 주가를 한번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앞에서 꾸준하게 이제 박스권 자체를 유지를 했던 부분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시점인데, 자, LTE 요금이라는 것이 크게 형성되면서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횡보를 거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이 기업이 현재는 달라질 수 있는 뭔가에 대한 모멘텀, 앞서 얘기했던 요금 상향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상당한 지지권력으로 해당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밑에도 수급이 조금 바뀌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봤을 때 최근에 오를 때 거래량도 많이 붙었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상당 부분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에서도 외국인들과 기관에 대한 수급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누군가가 새로운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누군가는 지금 매도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18,900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의견 일치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일치 나왔습니다. 통신장비주 저희 점검해 드린 덕에 유망주로 드렸던 에이스테크가 장중 급등이 나와서요. 오전 10시에 체크를 해주셨지만 우리 짧게 한번 또 볼까요? 네, 뭐 에이스테크 이런 것도 꾸준히 올라갔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5G 안에서도 첫 번째로 가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지국 안테나 관련주, 중계기 관련주 이쪽을 먼저 봐야 된다 했죠. 그 종목군들도 봐야 되고 지금 앞서 얘기했던 요금 관련 엔텔스까지는 지금 현재 꼭 챙겨봐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전 추천주도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성장주 관점에서 3개의 종목이 추천이 됐습니다. 추천 포인트까지 함께 점검을 해드리자면 여기 보세요. 성장세, 메일유어, 고성장, 카카오, KTNG도 중소형 성장주로 많이들 얘기가 되고요. 이런 종목들 네. 많이 올라온 이유가 아니, 있을까요? 이 KTNG가 왜 성장주예요? 증권사에서 아니, 담배 많이 중소형 태우세요? 수요주로 많이 얘기를 네? 하던데. 아니 가끔씩 냄새는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자, 농담입니다. 자, 이 KTN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들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데 자,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우리 그러면 성장주라고 얘기했던 메일유업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고수익 제품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라는 추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사실 외면을 많이 받았는데 중국 시장에서 다시 분유가 관심을 모으면서 투자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메일유업 추천 네. 포인트 괜찮나요?
뭐 이거는 아는 내용들이죠. 실질적으로 이런 걸로 주가가 움직일 것 같으면 이미 다 움직였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매일 유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유 만드는 회사잖아요. 쉽게 우유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 소비층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줄고 있죠. 줄고 있죠. 왜? 우리나라에서 유아 인구 자체가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말은 이런 것들은 이제 파이가 지금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뭐 중국의 조세 분류 이런 것도 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요. 그러면 최근에 이것이 왜 올랐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매출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준비된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2018년이고 이건 2017년이죠. 그럼 안에 보시면 이제 매출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매출 원가도 많이 올랐고, 그럼 요거에서 요걸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거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판관비도 많이 올랐고, 매출 총이익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파이가 작아지는 시점에서 왜 매일유업이 많이 올랐을까? 얼마 전에 황하나 씨인가요? 네. 남양유업, 네, 그쵸? 외손녀.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파이는 작아지는 상황에서 점유율을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쪽에서는 계속 악재가 터져 나와요. 그럼 다른 업체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기업들의 이미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골라서 우리가 소비를 하는 스마트 컨슈머가 상당 부분 늘어났다는 시대적 변화 요인을 우리가 한 번 더 보셔야 되고 불매운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양유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매출액이 줄었잖아요. 그죠? 매출액이 줄었는데 여기에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것이 매출 원가도 또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오히려 올랐어요. 대신에 매출 원가가 줄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원가를 줄였다는 것은 예전에는 함유량이 뭐 성분 자체가 좋은 걸 썼다가 좀 더 그런 거를 썼을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매출 원가가 줄었기 때문에. 아니, 전문가님 네.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건 재무제표에 참고하시고요. 드러나 있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럼 거기에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에 줄었죠. 왜냐하면 매출 원가가 줄었음에도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밑에 판관비를 또 보세요. 판매 관리비도 줄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더라도 회사가 좋아졌던 방향이 아니고 결국 판관비를 줄이고 매출 원가를 줄여서 만들었던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보셔야 돼요. 쥐어짠 거네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쥐어짰을 수 있겠죠. 뭐 성분을 쥐어짰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적인 부분에서 뭐랄까 이제 비용 절감 인력적인 같은 부분 것도 자체도 하고. 쥐어짰을 수도 있고 이것은 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나왔을 확률이 있다라는 것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럼 매일유업에 대한 주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보면서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 주가가 더 이상 여기서 멈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저는 의견 일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흐름적인 부분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이미 상승을 한번 해서 올랐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은 조금 소요가 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 가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반사적인 이익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유업 관심 있으신 분들 더블 OK 나왔으니까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한 종목도 더블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렇게 방금 쿠사리 네네. 주셨던 종목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KTNG요. 네. 여러분들 하반기 실적 기대감과 함께 저평가 매력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의문이 들어요. 1분기 실적 그다지 좋진 않았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낮아진다, 더 좋아진다 라면서 투자 포인트를 줬는데 우리가 굳이 리스크를 지금 당장 질만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결국에는 이 KTNG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뭐라고 경기 방어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담배 태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큰 영향을 주는 거고 우리가 이 KTNG가 한글로 풀이하면 뭐예요? 한국담배공사가 KTNG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번 더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이런 기업들이 배당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배당이 높고 그렇게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보이는 주들을 성장주라고 표현하고 저평가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판단하셔야 되고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 주가는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 등락을 네네.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저평가가 아니라 진짜 재가치 반영한 주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뭐 그거는 모르죠. 뭐 앞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기에서 지금 주가는 이렇게 크게 상승했는데 저기 저가 권역 보면 이제 한 7만 8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13만 9,500가 올라갔다는 것은 이런 방어적인 형태를 띠고 이것을 분봉으로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어때요? 분봉 자체가 요게 지금 나오는 화면이 5분봉입니다. 분봉이 어떻게 움직여요? 아니, 분봉은 어떻게 봐야 돼요? 네. 눈이 돌아가네요. 자, 여기가 호가 한 개씩 차이죠. 그러면 네. 하루에도 호가가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세 개 정도로 왔다 갔다 거리는 그냥 작은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거든요. 변동폭이 적다는 거예요. 그럼 변동폭이 적다는 것은 내부자들이 상당 부분 보유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거래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이런 변동폭을 가지고 시세 차익을 노리기에는 상당히 힘든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 일봉으로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면, 자 마찬가지로 변동폭 자체가 크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시장이 위험하다고 판단할 때 이런 종목군을 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시장이 위험하다고 했을 때 좀 더 성장성이 있는 중소형주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이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 전문가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위험하니까 좀 더 배당주, 안정주를 고르고 거기에 경기 방어주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계좌가 불어나지 못해요. 이럴 때일수록 수급은 쏠림 현상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재료에 의한, 그리고 중소형주,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를 선택하시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상이몽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경기 방어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일수록 옥석 가리기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런 관점에서 동상이몽 드리고요. 더블 체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여전히 나아질 기미 보이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1.06% 낙폭이 드려져 있고, 코스닥도 0.68%, 장중 한때 상승 전환은 하기는 했지만 지금 한시 구간은 다시 0.68%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라는 말조차 죄송할 정도로 참 시장이 좋질 않은데, 저희 내일 다시 또 알찬 전략 고민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